제가 이전 영상에서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이 HSP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울이나 불안감 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이 책을 꼭 읽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고 읽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이 책을 읽지 않아도 HSP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쏙쏙 뽑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HSP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댓글을 받아봐도 나는 어린 시절이 좀 불우했다. 나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조금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나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제 이전 HSP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 저희 어머니나 부모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제 안에도 그런 가정 환경이나 어린 시절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서름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HSP들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린 시절에 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예시를 이렇게 들어야 풀어나가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어머니는 표현이 막 그렇게 많으신 편이 아니었어요. 그치만 제가 뭔가를 잘 해내거나 상을 받아오거나 어디서 이기거나 이렇게 뭔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그래도 칭찬을 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잘해야 하는구나. 이게 사랑이 거저주는 게 아니다. 뭔가를 내가 잘 해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나는 꼭 뭔가를 잘 해내고 이기고 우승해야지만 가치가 있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자리 잡히고 나서 성인이 되니까 이제 저도 연애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의 표본을 보여야 할 것 같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도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 연인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내 반려동물이니까, 그냥 좋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연스럽게 언제나 제공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조건적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연애할 때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연애를 하다가 점차 이제 경험을 하면서 굳이 사랑을 할 때 내가 뭔가를 제공해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계속 자꾸만 뭔가를 해내고 싶어 했어요. 계속 반에서 1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 과목을 100점을 맞는다던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났다, 잘했다, 성취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서 부모님한테 나 사랑받을 만하지? 나 예쁘지?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한 관심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책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에서는 HSP들이 어렸을 적에 있는 그대로의 예술성과 민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불안과 우울함이 내재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시로 어떤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남자아이의 부모님은 그 아이의 예술성과 민감성을 잘 받아들여 주시는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아이는 굉장히 밝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언제나 잘 표현하고 능동적인 아이라는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와요. HSP들 중에 어린 시절이 조금 불우했거나 속상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은
HSP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HSP인데도 자기의 민감성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감성을 억눌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민감하지만 민감성을 억누르려는 아버지와 민감성이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민감성이나 예술성을 돋보이는 것, 특별한 것이라고 봐주시기보다는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것, 유별난 것, 특이한 것, 특징적인 것, 뭔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민감성이나 세심함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억눌러야 하는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해지고 싶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책에 민감한 소년이 자기 민감성을 인정받은 예시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민감한 소년, 소녀가 자기 자신의 예술성이나 민감성을 인정받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모든 활동에 능동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기 없음, 그러니까 소심함 이랑 민감함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민감함은 칼 융에 따르면 이것도 책에 나온 건데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 내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로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해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내향, 안쪽으로,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하는 내향성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이 내향성이 바깥의 소리나 바깥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고나 가치관, 근거를 더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되려 반대로 자기 생각을 외부에 잘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기 없음, 소심함과 민감성은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숫기가 없고 소심한 게 민감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을 한 말이라면 내향적이다, 그리고 민감하다, 세심하다, 배려심 깊다는 민감함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을 한 이야기입니다. 내향적, 내성적인 것과 민감하고 세심한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민감성에도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데 각각의 부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 민감한 기질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기질을 억눌렀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반의 함성 소리라던가 아니면 뭐 기계 고장으로 계속 이렇게 준탁한 소리가 탕탕탕 하고 퍼진다거나 그런 거를 되게 못 견뎌 해서 학교에서는 힘들어 하다가 이제 집에 오면 저한테 편한 사람들 뿐이잖아요. 집에서 와 짜증 나는 거 있으면 짜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불만을 계속 억누르다가 불만이 쌓여서 터지면 그 터진 거를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나 이런 게 힘들었다. 나 막 저런 게 힘들어서 너랑 이제 헤어지고 싶다. 막 이런 거를 그냥 그 전에 갈등 해결이나 갈등이 있다는 조짐도 없이 한 번에 그냥 몰아서 보내고 헤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제 자신의 이 민감함, 세심함 같은 것들을 배려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제 민감성을 억눌렀고 그 억누름의 결과로 이렇게 쌓인 분노가 표출이 되는 방식이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안에 쌓인 민감함, 세심함을 억눌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나의 민감함을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챙겨주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 이런 면은 조금 민감하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막 같이 웃으면서 아 나는 이런 게 조금 불편한데 너는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민감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긴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일반적인 자극이라도 나에게는 크게 느껴지고 나는 모든 자극을 조금 크고 섬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HD 카메라인데
나는 세상을 4K Full HD 카메라로 바라보는 것 같다 한다면 나는 자극을 섬세하고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긴장은 긴장감이라는 걸 딱 마주했을 때 이거를 나 긴장했구나. 그러면 심호흡 좀 하고 긴장을 풀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긴장에 대해서 풀어야 하는 것, 풀 수 있는 것, 좀 능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는 게 조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HSP는 긴장을 했을 때 어떡하지? 나 이 긴장감 불편해. 없애고 싶어. 어떡하지? 근데 나 너무 긴장돼. 어떡하지? 이 긴장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나 너무 불편해.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게 HSP의 반응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금 설명한 예시는 책에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과 긴장에 대한 반응이 HSP는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본 예시인데 같은 HSP라도 다 제각각 반응하는 방법이나 해소하는 방법이나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극이나 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 자극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냥 그 자극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맑은 공기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아름다운 나뭇잎의 향연이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은 날씨 좋네, 공기 좋네, 나무가 많네 한다면 우리는 와 진짜 나뭇잎 푸릇푸릇한 거 봐. 여기 되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명당인가 보다. 뭐 아니면 시냇물이 엄청 맑다. 나도 저기 손 담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진짜 깊이 있게 느끼고 감각하고 맛보고 이렇게 보내주는 차라리 깊이 있게 그냥 느낄 수 있는 만큼 꼭 깊이 들어가서 느껴주는 게 더 감각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영상에서 대중교통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감각을 차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에너지 장이 겹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을 차단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얘기를 한 거고 자연이나 아무도 없는 뭐 방 안이나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는 전시관, 박물관 이렇게 사물, 동식물과 교류하는 곳에서는 감각을 굳이 차단할 필요 없이 감각을 오히려 더 열고 깊이 있게 느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몸의 변화에도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조금 머리가 띵하고 빈혈기가 도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많이 움직이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그냥 대충 넘겨도 괜찮은데 HSP는 워낙에 내 감각이 민감하다 보니까 몸도 민감하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기가 돈다 하면 어쩌면 몇 분 몇 초 뒤에는 쓰러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철분제를 챙겨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상 신호가 있으면 캐치해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뭔가 우주선 같은 걸 보면 우주선은 굉장히 이제 지능이 발달한 인간만이 개발할 수 있는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세심한 거 하나만 고장나도 막 삐용삐용삐용 하고 고쳐줘야 하고 또 뭐 기압이 안 맞고 뭐가 고도가 안 맞고 이래도 바로 고치고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가야 운영과 유지가 되는 진짜 한마디로 정말 고차원의 산물이 저희 HSP들의 몸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몸보다 조금 더 발달되어 있고 조금 더 열려 있고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세심한 터치가 필요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타면 내가 사람들에게서 가장 벗어나서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위치가 어느 곳인가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딱 스캔을 해서 파악을 해서 앉는다거나 사람들이 이벤트 부스나 팝업 스토어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가기가 좀 꺼려지면 그냥 안 간다거나 막 꺼려져도 비집고 들어가서 나 이거 꼭 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안 가거나 아니면 문 닫기 10분 전에 사람 거의 없을 때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섬세하게 체크하고 신경 쓰고 챙겨줘야 하는 게 HSP 약간 우주선
빛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TV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 매스컴에서는 민감함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조금 들여다봤을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독서실에서 막 조금만 시끄럽게 하거나 소리가 나면 쪽지가 붙고 그 소리를 낸 당사자가 그 쪽지를 보고 어이없어 하거나 화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쪽지를 보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쪽지가 붙을 만큼 내가 부산스러웠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구나. 아, 너무 미안한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섬세한 사람을 배려하는 섬세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은 아직 HSP를 받아들이기에 좀 이른 것 같아요. 매스컴이 HSP를 소비하는 방식은 그냥 특이하고 유별나고 4차원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했던 게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 우울, 자살의 위험이 특히 유년기에 이해받지 못한 HSP들은 더 그렇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HSP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의 민감성이나 이런 세심함을 이해해주지 않으셨다면 나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내면 아이가 있을 텐데 그 내면 아이가 나를 좀 인지하고 인정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알아주고 나를 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감, 불안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게 들 때마다 지금 내 내면 아이가 과거에 내가 겪었던 내 민감함을 배려받지 못했던 상황을 알아달라고 우울감을 보내고 있구나. 딱 캐치를 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아, 그때 숫자 쓰기를 하는데 글씨가 너무 빽줄빽줄해서 계속 새로운 걸로 바꿔 쓰다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혼났었지? 맞아, 나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걸 좋아하고 삐뚤빼뚤하게 쓴 거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런 성향을 이해받지 못하고 혼이 난 것 같아서 나 그때 굉장히 속상했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억압받은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주고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알려주고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내 주변 환경이나 뭐 직업이나 내 주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만 만날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서 삼아서 일을 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취미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면에 억압받은 내면 아이가 조금은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이 책을 제 경험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HSP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다른 책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아니면 센서티브라는 책을 읽어봤었지 이 책에 대해서는 HSP 유튜브를 시작하고 추가로 듣게 되어서 책 속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책을 한번 쭉 완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책장에다가 여러 번 다시 볼만한 책만 놓고 이제 한 번 읽고 다시 안 읽어도 괜찮겠다 싶은 책은 중고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기부를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자비로 택배비를 내고 이 책을 필요로 하시는 한 분, 책이 하나라서 한 분한테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이벤트 같은 건데 이 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로 5줄에서 10줄 안으로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필요하겠다 싶은 한 분한테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내가 이 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에 연락을 드려서 배송 정보를 받고
받고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그 책의 끄트머리를 약간 접었다 편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흔적이 괜찮으신 분만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책에 뭐 선을 긋거나 낙서를 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책의 끝부분을 접었다 편 흔적이 몇몇 군데 있어가지고 작게 접은 거라 그래서 그거가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참여를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을 길게 찍어보았는데 조금이나마 HSP 분들한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아마 이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전까지는 이 다음에는 이걸로 오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걸로 오겠습니다. 딱딱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인프피이기 때문에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약간 선택적 P인 것 같아요. 계획적일 때도 있다가 무계획일 때가 더 많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